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야망과 꿈을 갖고 미국 유학을 온 지 20년 전이 벌써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셨지만 친정 엄마에게는 무심하고 야속하셨던 아빠도 엄마는 큰딸이 있음에 위로가 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사셨더랬습니다. 꿈 많던 20대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사랑을 했고 또 부모님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3년 전 한국에 계신 친정엄마가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불치병 진단을 받은 뒤 저는 충격으로 이따금씩 근육이 떨리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엄마를 돕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쁘지 않은 제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힘듭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건강하게 잘 커주는 아이들을 보며 그리고 성실하고 저만 바라보고 생각해주는 남편을 보며 마음을 다 잡고 애써 죄책감을 내려놓고 현실에 충실하려 애를 쓰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로잡고 예전처럼 행복할 수 있으며 또 한국에 계신 어머님께 효도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스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어머님께서 괜찮지 않으셔서 계시니까 알로서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좋다 하는 분들이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할 거예요. 이해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자기가 어머니한테 돌아가서 어머니를 돌본다고 어머니 병이 낫느냐 현실적으로 자기가 가서 돌보면 그 병이 나은 거예요. 낫지는 않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병원을 다니시고 조금 더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아이들 몇이에요? 둘이고요.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고 둘째는 중학교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변화를 하면 엄마가 좀 더 마음이 편할 거다. 그런데 그것만 딱 있으면 되는데 자기 두 아이하고 남편은 자기가 없음으로 해서 힘들어하는 불편을 내걸어 다니겠어. 그럼 그건 누가 할까요? 그래서 작년에 안 그래도 한 달 정도 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가 있었는데 남편은 더 있고 오고 싶으면 당신이 필요하면 더 있다 오라고 했는데 또 가서도 여기 걱정이 되고 여기서도 또 거기 걱정이 되고 중간에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게 지금 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럴 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잖아요. 그러죠? 왜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사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야 인생이 행복한 건데 맞습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네. 그럼 그거는 자기가 이 인생을 사는 관점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이 세상에는 선악이라고 불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죠? 이건 선행이다, 이건 악행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선악의 기준이 나라마다, 종교마다, 문화권마다 또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조선시대 선악하고 지금의 선악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딱 잡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종교가 같든 다르든 민족이 같든 다르든 관계없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선악의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 보편적으로 한번 잡아보자. 그게 기독교인, 불교인이 떠나가지고 한번 잡아보자 할 때는 자연 상태를 기준으로 해요. 자연 상태. 그러니까 벌이 꿀을 따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앉았는데 결과적으로 꽃의 수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벌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선행이에요?
네? 그렇죠. 벌이, 호박을 키워보신 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큰 배추벌이, 벌이 호박에 알을 갖고, 호박에다 침을 갖고. 그래서 마을에 호박을 큰 거 노랗게 막 이렇게 보기 좋아가지고 가져와서 딱게 많이 구더기가 바글바글바글해요. 그게 사실은 다 노량진 있어요. 그러면 호박을 해쳤잖아, 그죠? 우리 먹을 거를 상하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 벌의 행위는 악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선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악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것,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책임과 의무에 들어간다. 그거 자식 잘 돌봤다고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식을 돌보지 않는 것은 악행이에요. 이 동물도 쥐도 안 하고 다루지도 안 하고 토끼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죠. 요즘 악행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연 생태계에서 늙은 코끼리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옛날에 전목에서 키운 새끼 코끼리가 와서 위를 돌본다. 늙은 쥐가 죽어가니까 새끼 쥐가 와서 찾아와서 돌본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모든 생명은 자기 생명은 자기가 책임져요. 자연 생태계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거는 선에 들어가요. 선은 무슨 상이라고? 정자는 상. 선은 행하지 않았다고 악이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았다고 나쁜 행동이 아닌데, 근데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는 건 어디 들어간다? 나쁜 행동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선에 들어가요. 그 다른 동물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집을 돌본다. 그 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그러니까 그럼 부모가 자식을 언제까지 돌보냐? 부모 자식은 죽을 때까지냐?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자립할 때까지. 그러니까 닭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이 병아리가 땄을 때 그 사람이 가까이 가면 어미가 병아리 두고 도망갑니까? 병아리를 품에 안고 사람한테 던지고 사람한테 던지고 이기고 지고 이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아리가 어느 정도 커서 검은 이 날개, 이 노란 날개가 빠지고 검은 날개가 날정거려가 제가 모이를 쪼져 먹을 때 내가 병아리 새끼를 잡으면 어미가 와서 던집니까? 상관 안 합니까? 상관 안 합니다. 각자 생명인데 각자 책임져요. 그럼 사람은 언제 어미가 새끼에 대해서 손을 떼도 되느냐? 아무런 죄가 없느냐? 자연 생태적으로는 12살입니다. 12살이 되면 아이는 자기 생명을 자기가 보호해야지 어미가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농경계에 오면 어떠냐? 15살. 오늘날 산업사회에 오면 이 학습기간이 길어져서 지금은 육체적으로는 15살이면 끝인데, 그런데 사회적인 나이가 얼마냐? 18살.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한국 나이가 20살이다. 그러면 뭐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는 자식을 돌봐야 할 어떤 윤리적, 도덕적, 법률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는 뭐 인생관이 잘못했느냐? 자기가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자기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일이고, 자기가 아이를 돌보는 것은 그건 안 되는 일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걸 동일한 비중을 두고 자기가 사물을 본다는 것은 자기가 삶의 인생이 뭔지를 모른다. 자기
이제 유아적 사고, 갇혀있는. 자기가 지금 애 엄마인데 아직도 엄마 딸로서만 지금 사고를 하고 있다. 자기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볼 때는 훌륭한 딸일지 몰라도, 좋은 딸일지 몰라도 자기는 한 남자의 여인 아내로서, 한 나의 엄마로서 잘못된 길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벗어내야 될 것은 한 남자의 아내로서, 남편도 마찬가지,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한 나의 엄마로서의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지고 여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돌봐야 돼요. 여유가 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를 희생하고 이쪽을 돌본다는 것은 그거는 유교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반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도 자기 할 일이 별로 없어. 거기 가서 어머니에게 도움되는 손가락 끝만 하면 자기가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지금 필요한 일은 주문만 일이에요. 근데 이걸 동일하게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가정을 잘 꾸려가면서, 그리고 틈나는 대로 방문을 하든지 돈을 벌어서 오히려 주위에다가 뭐다 간호사를 한번 구해서 어머니를 돌보게 하든지. 그러니까 자기 공부는 하고 나머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건 좋지만 본분을 어기고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스님 머리로는 제가 3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이렇게 한국 생각을 하면 혹시나 넘어지시진 않으셨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런. 나도 너만의 생각을 혹시 내리 떨어지지 않을까. 중간에서 혼자 그냥 나오고 지진이 나가지고 머리 원자력까지 터진다는 이 마음은 어떻게 수련을 해야지 될까? 이 올라오는 걱정하고 근심 이런 거를 또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건 아니야. 쓸데없는 걱정인데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쓸데없는데도 계속 그런 걱정이 드는 건 정신질환이죠. 정신질환이 돼요. 그게 유용해서가 아니라 쓸데없잖아. 아는데도 계속 반복된다. 그럼 마약하고 똑같은 거죠. 마약이 몸에 나쁘다 하면서 못 끊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몸에 나쁘다고 못 끊고, 담배가 몸에 나쁘다고 못 끊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거 하면, 이런 생각하면 쓸데없다. 이건 내 건강 해치지. 부모한테 안 도움, 여기서 아무리 걱정해봐요. 부모한테 도움 되나? 맞습니다. 안 되잖아. 그런데도 계속 한다면 치료를 하는 거다. 정신 차려요.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면 애들, 고민해서 애들이 정신이 있으니까 조금 정신을 차려야 돼. 이거는 뭐냐 하면 나쁜 건 아닌데, 자기가 지금 좋은 일도 자기의 본분에 안 맞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교회 다닌다고 비들 엉망으로 내가 교회다가 도시를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는가? 아이고 훌륭한 일이었다. 이럴지 몰라도 그건 자기의 직분에 안 맞게 한다. 자기가 노력해서 최대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도를 넘는 거는 자기가 부모를 걱정하는 건 좋은데 자기의 본분에 안 맞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걱정이라는 해봐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고 전화를 하는 거 해주든지, 걱정하는 여기 자기가 직장을 하나 구해가고 어느 거가 이웃집에 누구 젊은 사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구해가 정기적으로 가서 체크를 해보게 하든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혹한 훈수표가 났으면 지금 여기서 밤을 10분이라도 보내는 게 중요하지. 훈수표나 부상들 얼마나 힘들까 매일 배만 졌지. 빨리 끓이면 되지. 그래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선행으로 가기만 게 아니라 학행으로 간다. 그래서 자기의 그 정신작용을 지금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데 쓰고 부모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부모 핑계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지금 그래서 그 자기가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부모님들은 결혼할까 오히려 결혼해 애들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사는 걸 좋아한다. 행복하게 사는 걸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해서 내용 보세요. 엄마 때문에 나 매일 울고 있다고 해요. 자기가 결혼하는 거는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이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이 부모님은 가장 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